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떤 분은 홈런볼이 너무 많아서 남은 홈런볼이 쉽게 눅눅해지니 진공 포장기를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키즈 카페 알바는 부모님이 김지환이라는 아이 이름을 이렇게 썼길래 이름이 김지호도인 줄 알고 김지호도라는 이름표를 붙였다고 트위터에 올렸었는데요. 세탁기에 장갑들을 넣고 돌렸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베스킨라빈스 알바는 블랙 할로윈 맛이 소진이 되어 같이 일하는 남자한테 누구누구야 불알 좀 꺼내줄래? 라고 했는데 그 남자 알바는 물론 남자 손님 2명과 배달 픽업 온 라이더도 쳐다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영어 자막이 입혀졌었는데 수상쩍은 자라니를 어워드 위닝으로 신은 이만 물러가옵니다를 갓 is gone으로 마마의 대군 아기씨를 마마스 라지아미 베이비 시즈로 번역했었는데 얀시대에선 그만해를 스탑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번역하는 재기발랄함을 보여줍니다. 작년 3월엔 차 타서 앉았더니 뿌드득 소리가 났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아이패드가 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그런 것 마냥 굉장히 정교하게 휘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화면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글쓴이는 이거 살릴 수 있냐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애플에서 커브드 아이패드 나왔냐며 방석으로 쓰면 될 것 같다고도 하고 반대쪽으로 놓고 다시 앉으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에선 이렇게 예쁜 등불 축제를 했는데 어디선가 불이 붙어버렸고 적벽대전 같은 장관을 보여주고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태국 여행 카페에는 이 음료수통 같은 사진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글쓴이는 이거 2통 사서 먹고 있는데 이것만 먹으면 메스껍고 자꾸 토할 것 같고 어지럽기도 해서 호텔 맨바닥에 누워있다며 본인만 그러는 건지 아닌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코코넛 물이 아니라 즙을 짜낸 코코넛 밀크로 주로 요리나 칵테일 만들 때 조금씩 넣어 쓴다는 댓글 달렸고 우리나라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참기름을 물처럼 마신 거랑 비슷한 거라고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대참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직구 대참사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모양의 유니콘 튜브를 샀는데 집에 와서 바람을 넣어보니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집을 완전히 채워버렸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뜨고 있는 알리에서 이런 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떤 분은 이런 카페트를 4,592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냅다 주문했다가 이만한 카페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에어팟을 싸게 판매하여 구매하신 분은 에어팟 모양 스피커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조커 피규어를 13달러라는 굉장한 가격에 판매하는 페이지는 이렇게 크기까지 적어주는 정성을 보여줬었는데 주문했더니 이런 조커가 왔다고 합니다. 조커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기도 한데요. 알리는 아니지만 닌텐도 스위치를 일본 직구로 구매한 분이 있었는데 일본 제품이다 보니 110V 어댑터 플러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다이소에 가서 220V 콘센트를 사다가 뭣도 모르고 전선 자르고 조립해서 구멍에 꽂았고 충전하는 순간 이렇게 폭발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돼지코를 끼우기만 했어도 되었던 문제였는데요. 조금은 다른 해외 직구 대참사가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모닝와이드에서 통관 직원이 로고는 아디다스인데 글씨는 발렌시아가라고 적혀있다며 맨눈으로 봐도 가품이라는 티가 난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발렌시아가가 아디다스와 콜라보를 하여 만든 똑같이 생긴 200만원짜리 바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당 바지엔 아디다스 로고에 발렌시아가 글씨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나온 바지는 진짜로 짝퉁이었기에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직구는 아니지만 쿠팡에서도 대참사가 난 적이 있는데 여름에 쿠팡에서 수박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떴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뜨는 이 수박을 많이 구매했는데 책이라고 합니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어이없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리뷰. 수박인 줄 알았지만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후회 안 한다는 리뷰. 지인 아버지가 항암 중이라 수박 한 통 시켜드린 건데 좀 당황스럽다는 리뷰 등이 올라옵니다. 다음은 공개 고백 대참사입니다. 이제 꽈대녀에게 단톡방에서 공개 고백을 했다가 꽈대녀가 퇴장하고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고 하는 짤은 고전을 넘어 뭔가 창작에 영감을 주는 마스터피스 같은 느낌인데요. 실제로 인후공을 패러디한 주옥 같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합니다. 인후공을 보고 정말로 영감을 얻은 사람들도 있는 건지 2022년 한 간호대 과 단톡에는 이런 글이 올랐는데, 가윤이에게 처음 본 그 순간 거짓말 안 치고 사랑에 빠진 것 같다며 너만 괜찮다면 이런 나라도 만나봐 줄래? 라는 고백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혼혈인 것도 안다며 아마 부모님께서 한국과 천국에서 태어나셨다는 어마어마한 드립을 치면서 그래서 너라는 천사가 지금 있다는 멘트도 하는데요. 해당 글이 캡처되어 그 간호대 에타에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당 반을 탈퇴하고 싶다며 정말 행복해 하기도 했습니다. 에타의 22학번 지민이한테 공개 고백을 했던 분도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너 내 여자친구 하라며 처음 비대면 했을 때 너가 너무 이뻐서 수업은 안 듣고 너 화면만 고정해서 들었다면서 시험 못 보면 너 책임이라고까지 하는데 6살 차이는 극복 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너가 웃은 게 기억에 남는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면서 이 글 보면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지민이가 직접 답변을 남겼는데요. 오빠 너무 땀 냄새도 나고 의도적으로 본인 앞자리 앉는 것 같은데 뚱뚱한 사람이 땀 냄새 나니까 괴리감까지 든다며 맨날 입고 오는 디키즈 청바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결정적으로 오빠 못생겨서 싫다는 답변을 합니다. 중국에선 5년째 짝사랑 고백하는 남성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빈 여성짤이 돌기도 했었는데 공개 고백은 그냥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진짜 대참사들입니다. 작년 2월 아파트에 불나서 못 빠져나오고 엄마한테 작별 인사한 썰이라는 글이 개드립이 올랐었는데요.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탄내가 났고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아, 어딘가에 불났구나 싶어서 수건에 물 묻히고 마스크 쓰고 폰, 지갑, 패딩 챙겨서 뛰어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 몇 걸음만 내려갔는데 연기가 너무 뜨겁고 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숨까지 안 쉬어지니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조차 헷갈렸다고 합니다. 뜨겁게 익사하는 느낌을 느끼면서 비상표시 등을 발견하고 집까지 다시 왔다고 하는데요. 창문에 붙어서 숨 쉬고 있으니까 위에서 살려주세요 소리도 들리고 밑에서 소방관 아저씨가 집에 계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계세요가 사람들 안심시켜줄 때 쓰는 사망 플래그 같은 느낌이 들었고 끝이란 생각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작별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창밖에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며 좋겠다 나도 나가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여니까 방화복 입은 소방관이 딱 서 있는데 그냥 슈퍼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들어오며 계단의 창문을 다 열어놓아 연기가 많이 빠져 있었고 그제서야 앞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와서는 계속 구토를 하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혈액 분석 결과는 정상으로 떴다고 하네요. 마스크가 이렇게 시커멓게 되었다며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고 글쓴이는 고층이었다는데 막상 불이 나니까 교육받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다고 하네요. 대참사가 벌어지기 직전의 사진들이라는 게시글이 몇 년 전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하루 전에는 이미 천장이 내려앉아 기둥이 천장을 뚫고 올라왔다고 하고 심지어 바닥이 기울어져 식탁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의 챔플레인 타워 붕괴 직전에는 이미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지만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해 결국 무너지면서 99명이 사망했다고 하며 레바논의 국가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던 베이루트 폭발 사고의 원인은 이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데 화물선 선주가 파산하며 싣고 가던 질산 암모늄을 배째로 그냥 놔두고 도망갔고 레바논 세관 당국이 3년 동안 5차례나 질산 암모늄을 계속 창고에 두면 위험하니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 요구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에 있던 질산 암모늄이 폭죽 창고 바로 옆에 수년간 방치되다가 폭죽 창고에서 벌어진 화재로 옆에 있는 질산 암모늄 마저 폭발했다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가설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렌페 고속 열차를 운전하는
운전하던 사람이 이렇게 속도 인증샷을 올린 후 코너에서 속도를 안 줄이다가 열차가 탈선해 79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며 2003년 미국의 스테이션 나이트 클럽에선 매니저가 불꽃놀이의 화력을 1개 이상으로 올렸다가 불이 붙는 바람에 100여 명 이상 사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두 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벌어진 대참사들인데요. 성수대교 역시 볼트를 손으로 뺄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지은 데다가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옆에 있는 당산철교 역시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도 기관사들이 교량을 지날 때 진동이 너무 심해서 감속 운행을 해야 했고 너무 무서웠다는 증언들을 했지만 별다른 점검조차 안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든 한강 다리를 전수조사했었는데요. 당산철교 역시 성수대교만큼이나 부실 시공으로 지었던 것이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재보수에서 계속 사용하자는 의견과 철거하고 다시 짓자는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다가 철거 후 재시공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MBC의 카메라 출동에서 당산철교의 균열 실태를 고발했는데, 영상 속 당산철교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고 결국 사람들은 당산철교 재시공의 시기를 당겨서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던 97년 5월에 당산철교는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만약에 철거 공사를 앞당기지 않았으면 성수대교보다도 더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건데요. 무엇이 되었든 결국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